꼭 내가 아파야 그래야 내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료비 또는 교통비 또는 내가 마음이 좀 상처가 났잖아. 그래서 위자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부상 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기본 염자부터 부상 등급 뇌진탕, 뭐 골절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교통사고 입원이 필요 없는 단순 염자다. 그러면은 보통적으로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한 100만 원 내외에서 보통 합의를 하죠.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진단수상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아프진 않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사고가 나기 이전보다 몸이 불편한 걸 내가 확실히 느껴서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사고가 나기 이전보다는 지금 분명히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한 의사의 소견에 따른 치료를 받고 그리고 보험사에다가 내고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람에 따라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3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지불보증이라는 용어를 쓰죠. 병원에 가서 지불보증을 쓰면은 앞으로 의료비가 100만 원 더 나오는 거예요. 또는 앞으로 의료비가, 치료비가 한 200만 원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아프니까 치료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의료비가 더 나오는 거를 어차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다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의료비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지불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비로 다 없애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치료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지금 빨리 합의를 하면 현금으로 뭐 200만 원에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 또는 현금으로 한 300만 원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 어차피 그거를 현금으로 주나 아니면 그 치료비를 더 1, 2주 더 치료해서 나오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내고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크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약관에서 정한 그냥 치료비라든가 위자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내가 간접적 손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더 치료를 하면 시간적 피해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지불보증을 해가지고 어차피 나에게 치료비를 줄 텐데 이거를 현금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미리 보상받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골절 사고가 난다거나 또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쉽게 합의를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서는 장애 평가를 할 때 맥브라이드 방식이라고 하는 노동소득의 감소에 대한 그런 상실수익, 일실수익을 평가를 해요. 이거를 약관에서는 항목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장애가 남았다. 그래서 노동소득의 감소가 뭐 15%가 남든 30%가 남든 남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상받는 그런 치료비나 위자료 수준이 아니라 몇십 배 또는 몇백 배의 손해배상을 상실수익액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치료를 했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시력이 감퇴해가지고 만약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시력 감퇴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뇌신경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신경 기능에 장애가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는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실수익, 상실수익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고 절대 합의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천재지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험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국가가 시민 안전보험이라 그래서 만약에 그 자치구에서 사망하시거나 장애가 남게 되거나 큰 뭐 수술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공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개인보험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실종으로 인한 만약에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실종되신 분을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 사망 연월일을 인정해주는 그런 기간이 1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실종되신 분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있나요? 실종된 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종된 분이 사망하면 그거는 상해 사망이거나 재해 사망이에요. 그러면 보상이 보통 몇 억씩 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그렇게 기본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억씩 되는 보험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종된 분이 사망하신 게 맞는데 이걸 보험료를 미납을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못 받게 된다면 굉장히 남은 유족들에게는 충격이면서 황당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납입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약관의 가입 시기예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기가 2011년 4월 이전에는 실종된 때를 그냥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줍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종돼서 생사가 불분명하고 분명히 사망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는 1년 동안 법원에서 인정할 때까지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연월일이 기재될 때까지 누군가는 보험료를 1년치를 납입해 줘야 돼요. 그래야 몇억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보상 실무예요. 보상 실무를 알아야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났을 때 가족들에게 위로도 전하면서 증권도 봐주면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비 피해 나신 분들 만약에 다치셨거나 또는 뭐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셨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좀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 가입 연도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요즘 판매되는 4세대 실비로 나뉘는데요. 보통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100% 내가 부담 없이 실비에서 나오는 1세대가 있고 또 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10%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꼭 내가 아파야 그래야 내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실손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청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비를 가지고 계시면 통원 한도가 있고 입원 한도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게 좋겠고 치료 목적이었고 실비에서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면책사항이 규정이 아니라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입원 의료비는 5천에서 1억 원, 또 통원 의료비는 보통 25만 원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병원에 가셨을 때 병원비를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없겠다. 그리고 이제 약관에서 면책사항이라고 했는데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거를 치료 목적일 때는 상당 부분 보상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한테 병원에 처음에 가서 저 실비로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실비로 여러 번 통원을 한다거나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병원에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실비로는 일단 활용을 해보면서 약관의 면책 조건들을 한 두세 페이지 되거든요. 그거에 제외된 것들을 보상받으면 된다. 다만 통원 한도와 입원 한도가 다르고 만약에 이거를 이용했을 때 연간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책기간 같은 게 과거 실비는 있기 때문에 입원을 만약에 120일을 했다. 그러면 또 180일을 쉬었다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통원 한도도 연간 뭐 30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관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통 이제 소액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빼고 나면 뭐 2, 3천 원 3, 4천 원 이렇게 청구할 건 귀찮아서 왜냐면 서류 발급 비용이 또 드니까 그래서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실비를 가입하는 이유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도 있고 또 내가 실비를 활용해서 더 큰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서 병원에 자주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병원에 가서 내가 이거를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면 활용도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비를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병원비를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병원비를 싼 곳을 가기 위해서 병원을 싼 곳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처럼 내가 가입한 실손의 입원 의료비는 얼마짜리고 통원 의료비는 얼마짜리고 약제비는 얼마짜리인지부터도 일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알고 나서 병원의 서류 발급 비용을 줄이는 팁이 있습니다. 줄이는 팁을 굳이 내가 진단서를 발급받고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내면서 할 필요 없이 진료비 세부내역서라든가 진료비 영수증에 이게 치료 목적이었다라는 말을 의사에게 자필로 좀 한 줄만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 굳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